그래서 한전이 지금 뭐 적자폭이 마이너스 7조가 넘으면서 도저히 이제 인상을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올렸는데 이렇게 소비자 가격에 조금씩 반영되면서 물가 하락 속도를 지금 늦추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퍼스트 클래스로 만들어줄 방송 투자캠퍼스의 홍반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오늘은 이 충격적인 알바 청구의 설문조사를 보고 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 모든 것이 이 생활 물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격적인 알바 청구의 설문조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소비자들의 1년 물가 전망을 의미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2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유가 하락과 공공요금 동결 기대 등이 반영된 결과다 해석이 되는데 과연 이 공공요금 동결이 됐는지 전 의심이 좀 듭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한국은행이 24일날 발표한 1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보다 0.2% 하락한 3.0%로 지난 2022년 3월 2.9% 이후 최저치를 기대하면서 이제 소비자 물가가 잡힐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 소비자들의 향후 1년 소비자 물가 상승의 전망을 나타낸 기대 인플레이션은 2021년 7월 4.7%까지 상승했다가 지난해 7월 3.3%에서 12월에 3.2%, 1월 달에는 지금 3.0%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석유류 가격의 하락폭이 확대된 영향이라며 먹거리 관련 물가는 여전히 높지만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보시면 소비자 물가 등락 추이를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죠? 2020년 10 중반을 기점으로 쭉 올라가던 물가 6%까지 넘게 갔던 이 물가가 지금 이제 내려와서 잠시 또 반등을 했죠. 여름 기간에 신선식품 물가들이 올라가면서 반등했다가 다시 꺾이는 추세로 가면서 이제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2%대 진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소비자 물가와 이제 항상 같이 나오는 얘기가 생산자 물가 지수지 않습니까? 이 생산지 물가 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서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의 변동을 종합한 지수로 한국은행에서 매월 작성 공표하면서 이 12월 생산자 물가는 전월보다 0.1% 올랐다. 여기에 이제 농림수산품은 4.9% 오르면서 여전히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지만 지금 어쨌든 추세는 흐름을 보면 자 보시면 생산 물가 또한 지금 이렇게 하면서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요거는 그 소비자 물가와 달리 소비자 물가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지금 살짝 올라가는 불안한전한 모습을 보이지만 지금 오늘 환율이 지금 1336원대거든요. 자, 고환율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여전히 안정되면서 양 지수가 모두 안정되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비자 물가지수 가장 최근에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 등락표를 보면 2.5, 5.1, 3.6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2023년에 3.7, 3.8, 3.2 점점점 안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라니까 뭐 제가 봐도 안정되어 가는 것 같고 농수산물 및 석유를 제외 지수도 안정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신선식품 지수를 한번 보시면 자, 지금 특히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동향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 뭐 금사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명절 때 선물 보내실 분 사과 아마 상당히 부담되실 텐데 지금 신선식품 지수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지는 제가 계속 방송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앞서 얘기했던 농축산물 또 보시면 최근 3개월 동안 수치를 보시면 계속 높아요. 그러니까 채소류나 이 농수산물 관련 쪽에서 왜 이렇게 높은지. 자, 그리고 앞서 동결했다는 이제 전기가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2023년 20까지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유가가 점점점 떨어져서 오늘 제가 아침에 봤을 때 유가가 얼마였냐
했냐 하면 WTI 기준으로 해서 $76 정도 했었거든요. $100, 뭐 90, 80이 정말 많이 내려왔고 그래서 기름값도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지금 보시면 9%대를 지금 전년 대비해서 동월 비해서 9% 이상의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기는 내려왔어 소비자 물가가 지수가. 그런데 우리가 실생활에 하는 먹는 거, 먹거리, 그 다음에 우리가 겨울이니까 지금 난방도 많이 뜨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생활하는 이 생활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그 좀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죠. 보면 이 정권별 평균 경제 성장률을 한번 보시면, 자 김대중 정부 시절에 5%에서 이명박 시절에 3%, 노무현 정부 시절에 4.4%였거든요. 근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경제 성장이 높을 때는 어떻습니까? 물가 상승률이 높은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높은 걸, 이런 걸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불러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권 시절이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이때 비해서도 지금 반토막이 더 낮지 않습니까? 올해 이제 1.3% 정도 예상을 하는데 물가는 여전히 지금 고공행진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정부는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 느끼랍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한율 동안 잠시 1,300원 깨지는 흐름이 나왔었지만 어느새 지금 다시 1,336원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생산자 물가지수가 안정권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체감 물가, 생활 물가는 우리는 여전히 너무 높은 거예요. 저도 뭐 점심 먹으러 가다 보면 뭐 최근에 좀 맛있는 보리밥집을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청국장 찌개에 이제 보리밥집을 갔는데 청국장 보리밥이 10,000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10,000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그분들도 가격 낮춰서 사람들 많이 받으면 더 좋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대료 내고 뭐 내고 다 하다 보면 결국 이 10,000원이라는 돈을 받아야지만 이윤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명절이 이제 코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각 시마다 민생 안전을 위해서 설, 명절, 물가 안전 총력을 한다. 분명히 총력을 가할 겁니다. 그죠? 총력을 가하는데 뭐 설을 앞두고 가이드 성수품을 평시 대폭 늘려서 집중 공급하고, 그 다음에 도매 법인들 관련 단체의 물량을 적극적으로 출하하겠다 하지만, 이런 도매 상인들이 과연 그렇게 할까요? 이 대목인데 이 대목을 그냥 보낼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왜 도매상인한테 저는 이렇게 하는지 납득은 못해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명절 전후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 설문조사 보고 깜짝 좀 놀랐는데요. 알바 청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시면 최저임금 올라도 알바생 5명 중 3명은 임금 인상에 대한 체감을 못한다. 67.2%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답을 보니까 더가 막히는 게 뭐냐면, 자, 임금 인상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 가장 큰 50%를 차지한 게 뭐냐면, 임금보다 물가가 지금 더 큰 폭으로 오른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저임금 이번에 정말 좀 작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알바해서 돈 벌어서 쓰는 거는 오히려 더 줄어든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무리 생산자 물가도 안정되고 소비자 물가도 안정된다고 얘기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서민들, 특히 이 알바생들이 거의 대부분 20대가 많습니다. 자기들 어떻게 원하는 건 사야 되고 뭐 이런 세대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경제관념이 잘 없는 쪽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됩니다. 임금보다 물가가 더 큰 폭으로 오른 것 같아서, 차라리 임금폭이 저조하다, 뭐 실제 임금 인상이 안 된다, 임금이 비슷하거나 줄었다, 이런 이유는 저 납득이 됩니다. 근데 물가가 더 큰 폭으로 오른다는 자체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햄님이 식품 물가 미쳤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식품 물가는 미쳐가고 그게 지금 잡히지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바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걸 몰랐는데, 지금은 알바가 뭐 솔직히 최저임금이 워낙 높다고 돈이 되긴 되지 않습니까? 근데 MZ 세대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게 지금 이 정도라면 실질적으로 그 부모님들이 생활 물가 직접적인 노출하지 않습니까? 엄청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왜 한국만 유독 이렇게 생활 물가가 높으냐? 뭐 다른 나라도 다 높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계속 들어보시면 와, 왜 한국만 더 높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자, 한국의 생활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더욱 가파르게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것이 원인인데 선진국에서는 해당 품목의 물가 상승이 더 낮아진 것을 대조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은 지금 어떠냐면 여러분들 어쨌든 소비자 물가가 생활 물가, 소비자 물가가 더 높고 생활보다 더 낮다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반대로 돼 있다는 거지. 이게 반대로. 자, 생활 물가의 높은 증가세는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 앞으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통계청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월별 생활 물가 상승률이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을 제외하고는 항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웃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있지 않습니까? 이 밑에 하위에 생활 물가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더 높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반대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활 물가와 소비자 물가의 상승 격차가 평균 0.3포인트였으며 생활 물가에서가 5.8% 치솟은 작년 1월에는 상승률 격차가 0.8%다. 그만큼 생활 물가지가 더 높다는 것은 물가를 잡는데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표로 이렇게 한번 보신다면 소비자 물가와 생활 물가 추이를 2023년 1월부터 이렇게 보면 잠시 주춤한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내려올 때는 좋았었는데 이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생활 물가가 더 높이 올라간다. 이 얘기는 우리가 실생활의 체감 지수는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감 지수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생활 물가 지수가 더 높은 첫 번째 이유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결국은 뭡니까? 이 식품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연간 식품 가격이 5.6% 오면서 전체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는데 자, 당근이 29%, 사과가 24.2%, 귤이 19.1%, 파가 1.8% 등 높은 증가였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뿐만 아니라 그죠? 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삼겹살보다 더 비싼 금상추 뭐 이렇게 여러 물가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오늘 아까 부산시에도 뭐 도매상인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못 잡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자, 식품의 항목 중에서 공공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생활 물가를 크게 올렸다는 거죠. 자, 지난해 전기료는 22.6%, 도시가스비는 21.5% 오르면서 높은 증가율을 보냈는데 택시요금 또한 13% 영향을 오르면서 지금 계속 이 생활 물가, 체감 물가는 올라가는데 큰 공헌을 했다. 자, 그리고 도시가스비는 작년에 꾸준히 소비자 물가 상승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현실은 이런데 앞서 정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공공요금 동결 효과로 소비자 물가가 잡혔다. 정말 조삼모사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서 동결, 아니 기름값은 내렸는데 왜 이게 안 꺾이냐고요. 100달러 같으면 100달러에서 70달러까지 내려왔으면 30%가 넘게 내려왔는데 왜 이게 안 꺾이냐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생활 물가가 소비자 물가보다 더 높으면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적정 수준보다 길게 긴축 기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국면, 저는 인플레이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내려오면 이 긴축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 생활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우리나라 지금 그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못 올릴 이유가 뭡니까? 결국 가계부채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생활 물가가 안 내려온다. 근데 가계부채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죠. 하면 이 생활 물가를 잡으려면 계속 긴축을 해야 돼. 근데 긴축을 하면 다른 부분이 문제가 돼. 그래서 긴축해서 양화를 해야 되는데 이 양화를 하면 어떻게 생활 물가가 또다시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통화 정책에도 상당한 막대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청영 하는 청재가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4% 수준이다. CPI가 충분히 낮아져야 생활할 때 느끼는 고통도 줄어든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먹는 부분, 그다음 우리 집에서 뭐 춥거나 따뜻한 이 전기, 가스, 수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절대적인 가격이 낮게 내려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그러면 어떠냐? 선진국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와 달리 다른 나라, 미국입니다. 미국은 생활 물가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는데요. 물론 미국도 지난해 연간 식품 상승률이 5.8%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1%로 얘가 높았어요. 그렇지만 자, 작년 9월부터 식품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접어들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밑돌았다. 이 이유가 뭐냐면 에너지 요금이 지난 2.8% 올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하회하면서,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식품 물가가 높았던 부분이 소비자 물가 부분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미국만 그러냐? 영국 같은 경우도 식품 물가 상승이 높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공공요금이 내림세를 벌이면서 생활 물가를 끌어내려앉았거든요. 근데 영국이 지난해 월별 식품량 상승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10%였어요. 10%.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그래서 12개월 내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는데, 그런데 작년 초부터 80% 넘게 올랐던 전기 가스 요금이 10월부터 3개월 연속 20% 넘게 내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에너지 가격이 뚝뚝뚝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앞서 소비자 물가 품목 보셨죠?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대로 전기 가스 요금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9월 달보다는 내려오긴 했지만 11월, 12월은 전혀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저쪽은 내려오면서 다 낮추는데 왜 우리는 내려오지 않느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선진군의 생활 물가가 낮게 유지되는 원인은 우선 식품의 탄력적인 수입량 조절이 꼽히는데요. 자, 농수산물 수출 대국 미국은 지난해 수출보다 더 많은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식품 물가를 낮추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해 농산물 수출은 1787억 4,700만 달러고 수입은 1953억 7,300만 달러 기록하면서 직전 2년간 농산물 수입보다 수출량이 더 많은 것과 대조적이었다. 특히나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어 물가가 불안정해져 수입량을 대폭 늘렸다는 거죠. 여기에 또 앞서 얘기했던 국제유가 변동이 공공요금에 곧바로 연동된다는 점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한국보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2022년에 이 팬데믹 직후 취소된 국제유가 반영에서 물가가 크게 올랐지만 유가 하락과 안정되면서 지금 빠른 회복세를 했고, 같은 시기에 영국도 공공물가 요금이 크게 떼었지만 뭐 요금 상한제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전략을 유도하는 체질 개선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소비자 물가가 생활 물가보다 위에 올라가는 정상적인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안 되느냐? 일단 여러분들 농수산물 식품부터 한번 봅시다. 자,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은 개방되었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에 수입 전 거쳐야 하는 동식물 위생 검역 조치 등을 완화하지 않아서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하다. 최근 물가 급등으로 금사과라고 별명이 붙은 사과가 대표적인데 미국과 독일, 일본 등 11개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사과 수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는 국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잠깐 욕 나올 뻔했네요. 제가 욕 나올 뻔했습니다. 그죠? 농작물의 해외 수입을 제한하면서 농민들의 소득을 보존해 국내 생활 기반을 유지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 공공요금 있지 않습니까?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정부가 물가 상승을 통해 국제유가 반영된 속도를 늦추고 있는데 유가 급등기에는 정부가 전기, 가스요금 인상폭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류세 인하 등들을 추진했는데 물가 상승기 초반에는 이런 덕분에 물가가 급격히 오른 걸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전이 적자폭이 크다는 이유로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을 올렸죠. 이때 이 누적된 에너지 비용이 엄청났습니다. 그죠? 한전이 지금 뭐 적자폭이 마이너스 7조가 넘으면서 도저히 이제 인상을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올렸는데 이렇게 소비자 가격에 조금씩 반영되면서 물가 하락 속도를 지금 늦추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물가를 낮추는 건 단순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농산물 낮추면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예요. 유가, 에너지. 근데 에너지는 지금 알아서 내려와 주잖아. 그러면 농수산물만,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된다고요. 그러면 농수산물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게 규제 부분, 그 다음에 농민들 부분. 자, 이 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제 좋다. 풀면 되지 않습니까?
풀면서 손해보는 농민들의 그 부분들을 정부에서 보존을 해주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농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는데요, 솔직히? 얼마 안 돼요. 항상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부자 감세지 않습니까? 부자들에게는 뭔가를 혜택을 줘도 이런 농민들에게 혜택을 안 주겠다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 잡겠다? 저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근데 이 소비자 물가 이런 부분들이 앞서 이제 통화 정책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 그렇다면 향후 경제적으로 더 위험 리스크가 많다는 거 저는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항상 제가 그 지난 방송에서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엘니뇨는 영향이 그에만 나타난 게 아니고 2년에서 3년 동안 영향이 더 크게 후폭풍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도 지금 뭐 여름이든 겨울이 되든 올해도 어떻게 보면 이 신선식품의 이 식품 물가는 계속 오름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이런 부분이 2023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우리 경제 성장에 저해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큰 걱정이 되면서, 자, 오늘 1강 왜 생활 물가가 소비자 물가보다 더 높은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